이 또 주말에 또 K리그 또 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 라운드를 한번 우리가 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7월 26일 토요일에는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광주와 전북이 맞붙습니다. 그리고 수원 종합운동장에서는 수원FC와 안양이 또 재밌는 경기를 펼칠 것 같고, 김천 종합운동장에서는 김천과 제주가 격돌을 합니다. 7월 27일에는요 대전과 서울이 대전에서 경기를 펼치고, 그리고 대구에서는 대구 FC와 포항이 또 격돌을 합니다. 강릉에서는 강원과 울산이 격돌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라운드 과연 또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예상평을 조금 해주시죠. 특히 뭐 전북 같은 경우에는 장난이 아니잖아요. 전북 질 것 같으세요? 아니요, 뭐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라운드는 단 한 라운드도 없는데, 근데 뭐 그래도 전승하진 않을 거니까 앞으로 언젠간 지긴 지겠지만, 근데 지금 너무 오늘은 지네, 경기 중에 오늘은 지나? 그거 뒤집고 뭐 맨날 그러니까. 아니 요즘에는 전북 경기를 보면은 이 팀이 이제는 아예 패스 게임으로 상대를 그냥 조져버려요. 예. 그 막 강상윤, 김진규, 이영재, 뭐 거기 이승우 막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전진우하고 막 주고받고 하면서 티키타카 하는데 장난 아니에요. 플레이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저는 포획 감독의 그 방식이 올해 전북이 정말 잘 먹혔다고 생각하는 게, 선발 스타팅 라인업을 거의 확고하게 가져갔어요. 그렇죠. 거의 고정. 예, 뭐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결장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거의 손을 안 대요. 이제 전북 팬들도 이제 스타팅 라인업 다 아실걸요? 콤파뇨, 송민규, 전진우, 강상윤, 김진규, 박진섭, 김태환, 홍정호, 저기 김영빈, 네. 그리고 송범건 다 알아요. K리그에 이런 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국 감독들은 계속 손을 대거든요. 그리고 주중 경기가 있으면은 보통 40-50번에서 로테이션 돌리고, 포획 감독 로테이션이 뭐야? 계속 가요, 밀고 가요. 그러니까 이정현 감독이 최근에 보니까 이정현 감독 그 인터뷰 그 얘기했더라고요. 피지컬 트레이닝과 그 선수들 체력에 관련된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데, 이정현 감독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전북입니다. 어째서 저 팀은 로테이션을 안 돌리는데 저렇게 잘 뛰는가? 그 그리스 피지컬 코치가 특별한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이 뭔가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이정현 감독이 굉장히 탐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북 선수들한테 제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물어봐도 정확히 뭔지는 뭐 설명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기자한테 또 업계 비밀 같은 거기도 하니까 다 말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확실한 건 프리시즌도 훈련 강도가 예년보다 높았다. 시즌 중에도 분명히 리그 중인데 프리시즌 같은 강한 체력 훈련을 하는 날이 가끔 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운동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퍼지는가? 아니다. 우리 팀은 그게 높은 체력으로 이어지고 경기 당일의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것으로 이어진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 사실 축구 팬들도 이제는 유럽 축구랑 K리그를 번갈아 본 적이 많아서 많이 아실 텐데, K리그 보면 우리가 자주 보는 모습이 뭐예요? 90분 딱 끝나면 어느 유별나게 너무 투지 있게 뛴 한 팀에서만 우르르 쓰러지는 게 아니고, 양팀 선수 필드 플레이어 20명 중에서 한 18명 정도가 즉시 그라운드에 쓰러져가지고 숨을 헐떡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물론 자신의 모든 체력을 쏟아 붓는 건 좋은 거죠.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좋은 건데, 근데 문제는 유럽 팀 경기를 보면 그거보다 활동량을 더 많이 가져간 선수들이 끝나고 웃으면서 걸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한국인들이 뭐 유전적으로 체력이 원래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우리나라가 피지컬 트레이닝이 뭔가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포획 감독이 또 거기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뭐 이정현 감독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ACL 엘리트 보면서도 김정용 기자도 현장 가서 봤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그 엄청난 클래스의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보다 활동량에서 더 앞서가잖아요. 예, 뭐 이건 기자는 유럽의 중심에서 그걸 보고 있을 텐데, 호날두만 빼고 호날두 안 뛰니까 그 팀 떨어진 거예요.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 빠르게 이제 쫓아가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전북이 올해 저는 포획 감독이 한국 축구에 준 가장 큰 생각의 변화가 이제 그런 피지컬적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포획 감독은 그냥 한 20명 정도만 써요. 그 이상 쓰지 않아요. 한 진태호 정도까지 21명 정도. 근데
대다수의 많은 한국 감독들은 제가 이제 우리 감독님들 디스하는 건 아니고 선수 없다 소리 하면서 30명, 33명, 많게는 40명 가져가는 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전 유럽에 있으면서 보고 있으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팀 서포트를 해주는 팀 스태프들 중에서 스포츠과학팀의 존재 유무가 그러니까 이번에 전북이 스포츠과학팀 많이 확충을 했잖아요. 그게 또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예를 들어서 브렌트포드라든지 뭐 그러니까 그 브렌트포드에 있는 한국인 직원이 몇 명이 있는데 그게 다 스포츠과학팀 직원들이거든요. 한 2명이 있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뭐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어떨 때 뛰고 효율적으로 뛰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데 브렌트포드가 그게 또 조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떨어지는 축이래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과학팀의 그런 인력이라든지 그런 지원 스태프들이 상당히 한국에 비해서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선수들의 체력을 아끼고 선수들의 그런 경기력을 올리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우리 K리그도 그쪽으로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K리그도 해요. 이제는 뭐 피지컬 코치 2명 쓰는 팀들도 많고 GPS 데이터야 다들 이제 하고 있지만 그거를 훨씬 앞서간다는 거죠. 전 세계의 트렌드는. 맞아요. 스포츠 사이언티스트들이 그 GPS 데이터를 갖고 선수 개별적으로 뭘 해줄 것인가까지도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팀에 대한 그 인력 자원 자체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K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피지컬 코치 한 2명 해놓고 뭐 피지오들 붙고 근데 그 말고 아예 팀으로 자신의 팀을 한 뭐 5명, 6명 해가지고 그렇게 꾸려가지고 간다라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승점이 또 많이 지니까. 예전에 황희찬 선수 다큐멘터리 보면 나오잖아요. 울버햄튼 같은 팀도 가도 딱 가면은 선수의 몸 상태나 그거에 맞춰진 개인 식단들 다 맞춰서 제공되고 레스토 그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에서.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도 이제는 다 이제 각 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저는 광주는 그래도 요즘에 아산이가 폼이 미쳤거든요. 이 정도는 이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아산이 선수가 확실한 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포획 감독이 야, 아산이 이적한다는데 왜 안 가냐? 그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계속. 아산이 선수는 아마 올해까지 광주 FC 계속 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 FC하고 안양. 수원이 지금 수원 FC 요즘 흐름 아주 잘 탔고 안양도 지난 경기 주중 경기 이겼는데 두 팀이 12, 11이 승점 차 5점이에요. 네. 수원 FC는 이 경기 승리하면은 이제 격차를 2점으로 줄이면서 이제 강등권 탈출이 눈앞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안양은 수원 FC의 추격을 뿌리치면서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팀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두 팀 다 이제 강등권에 있는데 둘 다 상승세. 이 두 팀 중에 누가 상승세를 확실히 이제 치고 올라갈지, 특히 이제 하스 시작되기 전에 하스에서 만날 팀과의 먼저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승점 6점짜리 경기라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은 대전과 또 격돌을 하게 되네요. 이것도 좀 서울도 갈 길이 바쁘잖아요. 대전을 상대로. 네, 대전이 최근에 5연속 무승부를 하다가 허정무를 캐다가 예전에 우리가 무승부 많으면 허정무컵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무승부를 계속 캐다가 드디어 울산을 상대로 김준범 선수의 극적인 골로 승리를 챙겼는데 뭐 대전도 한번 그런 터닝 포인트를 기다렸던 것 같고 서울은 이제 제주전 패배를 딛고 여기서 또 보여줘야 되는데 뭐 이 경기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대전은 어쨌든 지금 에르난데스 선수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하더라고요. 에르난데스 선수가 보니까 그 골 넣고 축구공 이제 유니폼 안에 집어넣어서 이제 둘째가 생겼다라는 걸 만천하에 알렸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임신 사실을 알고 술을 끊은 것으로. 술을 끊었다. 술을 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으로 알고 그 뒤부터 근육하프네요. 근육버프. 대전에서의 퍼포먼스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포항은 또 이제 또 3연패 중이었는데 지금 꼴찌 대구랑 만나거든요. 네. 근데 대구에 약하잖아요. 대구에 약한 것도 있고 대파가 가지고 아직 승리가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작년에도 박태하 감독이 포항에서 이제 심판 판정에 완전 빡쳐가지고 그 호인 박태하가 이제 아주 삿대질을 하면서 이제 하는 그 모습이 있었고 이제 결국 퇴장당해가지고 관중석으로 가는 모습이 화제가 됐었는데 대구는 제가 경기 주중 가서 봤는데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카이오까지 퇴장당해 버리면서 지금 홍정훈 8주 부상이죠. 카이오 퇴장이죠.
뭐 그래도 이제 쓸 수비수들은 남아 있어요. 김진혁 선수가 일단 돌아왔고 뭐 우주성 있고 뭐 하니까 어찌저찌 되겠지만은 이게 다른 팀들은 전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대구만 계속 전력이 지금 빠지는 모양새가 되고 있어서 결국은 뭐 이제 또 세징야 해줘로 가겠죠. 근데 이 팀이 이제 세징야 없을 때는 김병수 감독도 세징야 맛을 아직 못 봤지. 세징야만 오면 달라질 거야 했는데 세징야가 와서 해줘도 해주면서 분명히 팀의 득점력은 달라졌어요. 하지만 승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징야가 해준 거랑 똑같이 먹고 비기든지 하나 더 먹고 지든지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팀은 세징야가 주는 플러스보다 수비 쪽에서 그냥 실수를 먹고 그냥 마크 놓쳐서 먹고 이렇게 먹는 게 더 많은 팀인데 근데 이제 알긴 아니까 뭐 홍정훈 우주성 같은 이제 보강들을 한 것이긴 한데 그게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백이 바로 생겨버리니까 김병수 감독이 이제 답답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안양하고 대구 경기 보러 갔었다고 했잖아요. 네. 대구 이제 서포터즈 옆에서 봤거든요. 끝나고 쎄했던 게 뭐냐면은 세징야가 왔어요. 인사를 하러. 안양 종합운동장은 서포터들 밑에 이제 선수단 낙커가 그쵸. 있으니까 거기 앞에 다 왔는데 이전에는 제가 대구 경기 보러 가면 세징야가 막 이렇게 경기 쳐도 확성기 잡고 한 번만 더 우리를 믿어주시면은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딱 안양전 끝나고 세징야 가서 탁 허리 춤을 잡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팬들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한 1분 동안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김병수 감독이 와서 세징야 주장이니까 세징야 어깨를 좀 이렇게 눌러주고 안마해주고 김병수 감독이 먼저 이제 인사하고 이제 선수들 다 데리고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세징야 현타 왔다 지금. 그 앞전 두 경기에서 진짜 세징야가 시즌 베스트 퍼포먼스를 두 경기 연속 보여주면서 했는데도 못 이겼는데 결국 이렇게 0대4로 또 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번 시즌 뭐 K리그 푸스카스상 하면은 지금 후보 3개 중에 2개를 만들었거든요. 세징야가 지난 2주 동안. 근데 결과가 이기지를 못하니. 그래서 좀 그거는 걱정이 좀 되듯 됐습니다. 진짜. 자, 그리고 강원 FC와 울산 HD. 울산 얘기를 조금 안 할 수가 없는데 울산이 지금 심각합니다.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울산은? 말컹이 왔는데 물컹이 돼서 왔다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뭐 말컹 취재는 제가 또 누구보다 잘 되기 때문에 말컹이 작년 이제 튀르키예 2부 리그 승격시킨 그 팀에서 뛸 때 체중이 110kg였답니다. 110. 그 전에 튀르키예 1부 리그에서 뛸 때는 106kg. 106. 그런데 이 친구가 미친 게 GPS 상으로 순간 시속이 33, 34가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몸과 운동 능력을 가진 상태인데 지금 입단할 때 메디컬 테스트 때 나온 체중이 113kg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체중의 문제는 아니에요. 체중의 문제보다는 선수가 두 달 가까이 이제 휴식 프리시즌 이제 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제 몸이 이게 안 올라오니까 치고 나갈 때 더 뭐 가속을 받아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말콩 저는 대단한 게 뭐냐 첫 경기 때 사실 진짜 뭐가 안 됐거든요. 그냥 덩치로 그냥 누르는 것밖에 안 됐는데 두 번째 경기에는 공 받아서 밀고 들어가는 거야. 좋은 두 장면이 있었어요. 네. 역시 얘는 상식을 초월하는 뭔가가 있는 애구나. 그랬는데 이제 말컹 선수 에이전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지금 아직도 몸 상태는 50% 수준인 것 그럼요. 같다. 예. 최상이 아니에요. 예. 지금 말컹은 하루에 2탕 3탕 정도 개인 운동을 막 시키면서 최대한 몸을 지금 좀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고 하는데 뭐 팀 상황이 급하니까 계속 실전을 통해 가지고 그걸 올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팀에서 활용을 그러니까 사실 말컹이 K리그에 온 초창기 K리그 2 처음 왔을 때에 비해서 빠르게 K리그의 정복자로 바뀌었던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멀리서부터 드리블하고 이런 능력이 말컹이 있긴 있는데 김종부 감독이 당시 경남에서 그런 걸 다 봉인하고 너 문전에 있어. 우리 뒤에서 올려줄 거야. 최재수나 이런 친구들이 올려줄 거니까 너 문전에 있어. 이렇게 역할을 조정해주면서 장신과 떡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됐을 때 지배자가 됐거든요. 네. 근데 울산이 에릭 빼고 말컹 들어오고 한 뒤에
말컹을 문전에 세워놓고 말컹한테 띄우는 모습 자체가 너무 적게 나와요. 그거는 말콩을 제대로 예, 못 쓴다. 예. 네. 뭐 말컹이 무슨 속공 상황에서 맨 앞에 있고 공 받아서 드리블 시작하고 그거 말컹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뭐 사실 말컹이 속도가 붙어서 뛰기 시작하면 그 가속도는 이제 체중 질량과도 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컹이 덩치를 밀고 들어가면 못 막는 드리블이 시작이 되지만 네. 애초에 퍼스트 터치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말컹이 아예 턴오버하게 만든 수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알아서 만들고 말컹 문전에 있고 거기서 올려줘야 되는데 애초에 올려준 적이 거의 없어요. 경기 내내. 그게 말컹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 말컹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활용법에 대해서 팀에서 좀 네. 마련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울산이 상황이 급한 게요. 지금 뭐 다른 팀보다 한 경기를 덜 하긴 했지만 승점 30점으로 7위거든요. 근데 8위 제주가 29점, 9위 강원이 29점, 10위 안양이 27점이에요. 위로도 4위까지 3점 차, 근데 아래로 10위까지 3점 차.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강원전에서 패한다? 이러면 당연히 강원한테 순위 내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게 최대 순위가 9위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강등권하고도 완전히 뭐 한두 경기 차로 좁혀지거든요. 승강 플레이오프가 눈앞에 있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울산이 지금 울산이 리그에서 몇 경기를 못 이겼냐? 6경기를 못 이겼나? 5경기인가 6경기? 6경기인가 그럴걸요. 네, 6경기인가를 컵데이 못 2개 이겼어요. 합쳐서 8경기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네. 뭐 그거하고 저기 클럽 월드컵까지 합쳐가지고 되게 9경기를 못 이기고 있는데 지금 강원전 지면은 심각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 진짜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이기면은 4위까지 승점차가 똑같거든요. 이기면. 근데 우리가 지는 걸 전제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울산이 그만큼 그쪽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경기력이라는 거죠. 요즘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강원전 지면은 요거는 진짜 감독 거치 얘기도 안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기면은 약간 그래 한번 좀 더 지켜보자라는 식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저는 강원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강원전 사실. 지게 되면 김판곤 감독이 에디 하우 감독과 악수를 못할 수 있겠군요. 근데 이제 팬들은 몇 주 전부터 이미 야 안 자르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심지어 최근에 뭐 그런 루머도 있더라고요. 대표팀에서 박건호 코치가 나오니까 이거 울산? 오라? 어렵쇼? 이런 여론이 있는데 진짜요? 현 시점에서는 그런 건 전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니 근데 감독의 거치는 성적이 안 좋으면은 당연히 논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K리그는 12개 팀이 최대 이제 3팀까지 강등될 수 있는 그 좀 되게 큰 가능성을 놓고 하는 리그다 보니까 강등을 이기러 가면 당연히 감독 거치에는 변화가 생겨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K리그 1은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고요. K리그 2 승격권 판도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리그 2 승격권을 보고 있으면 인천이 승점 51로 계속 앞서 나가고 있어요. 여기를 수원 삼성이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한 7점 차. 그리고 부천, 전남, 부산, 서울 이랜드 이런 순인데요. 이렇게 따지면 이제 인천이 한 많이 넘어갔다? 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요즘 인천이 부상자도 많고 좀 그렇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이제 전남하고 수원 경기 중계를 제가 했는데 전반 내내 수원을 극찬했습니다. 진짜 경기력이 미친 거예요, 이 팀이. 후반 그 8분에 일류첸코 퇴장 아니었으면은 제가 볼 때 그냥 한 4대 0으로 이길 경기였는데 일류첸코 퇴장 당해가지고 혼전이 되면서 이제 4대 3 스코어로 끝나가지고 마치 보기에는 와, 두 팀이 격전을 벌였구나라고 하는데 거의 한 경기의 4분의 3은 수원이 압도를 한 경기였어요. 저는 보면서 수원이 조금 더 추격할 것 같다 인천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재밌어지겠는데요. 수원의 변수는 이제 일류첸코가 퇴장으로 인해 가지고 2경기 빠지는 게 변수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뭐 공격력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수원이 천적 서울 이랜드 정확하게는 서울 이랜드가 천적이 아니죠. 천적 김도균을 만난다는 거. 그게 변수인데 그거 제가 볼 때 변성환 감독이 서울 이랜드만 잘 극복을 하면은 더 탄력 받아서 인천을 쫓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요즘 독일볼 좀 안 좋잖아요. 8경기째 지금 승리가 없어요. 3무 5패.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 이랜드도 막바지에 엄청 특단의 조치를 취했죠. 뭐 구성윤, 아론, 김하준, 임대, 마지막에는 충북 청주의 에이스인 가브리엘까지 데려와 버렸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다 전력 보강을 해가지고 이번에 수원과의 원정 경기에 나서는데 뭐 요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인천은 그 안산이랑 경기를 하는데 안산이 요즘에 이관우 감독이 아주 그냥 독한 우주 방어, 실리 축구 요걸 하면서 강팀들 상대로 계속 비기고 있습니다. 인천은 여기서 이제 안산한테 걸려서 발목 잡히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인천이 뭐 사실 지금 한참 덥고 원래 선수단이 아주 두꺼운 팀은 아니고 뭐 그리고 클래스 높은 선수들이 나이도 좀 있고 근데 최근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중원이랑 수비 쪽에 장기 부상자가 나온 뒤로 문지한, 박경섭, 네, 조금 이동률 선수도 지금 뭐 상황이 좀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 고비죠. 어떻게 보면 좀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인천 가지고 고비라고 하면은 엄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많지만 네. 그 지난 경남과의 경기에서도 경남이 3백 들고 나와가지고 인천이 공략을 못해서 굉장히 고생하다가 박호민 선수가 막바지에 골 넣고 신진호 선수가 이제 추가 시간에 세기골 넣어가지고 2대0으로 이겼거든요. 내 힘으로 더 극적인 경기를 만든다. 신진호 네. 그 앞에 페널티킥을 놓쳤는데 뭐 어쨌든 하여튼 지금 인천하고 수원은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 천상계 축구 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나 그들만의 그 리그 하고 있고. 약간 그런 분위기를 가고 있고 저는 부천이 대단한 것 같아요. 부천이. 그러니까 지금 3등을 달리고 있는데. 부천이 아마 올해 끝나면은 선수 인건비 공개되면은 K리그 2에서 한 9위나 10위권일 거거든요. 근데 초고효율. 그렇죠. 여기는 그냥 이영민 감독이 미쳤습니다. 이영민 감독이 저는 1인 3역을 하는 축구 지도자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감독, 테크니컬 디렉터, 그리고 뭐 스카우트 이런 역할까지 다 하는 그런 유형의 지도자라 생각을 하는데 예전 영국식 매니저. 네.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런 성과를 내고 있어서 부천도 굉장히 다크호스가 될 것 같습니다. K리그2 이번 주말 경기 살펴보면 7월 26일에는요 부산과 부천이 격돌을 합니다. 그리고 충남 아산 대 화성 경기가 있고요. 충북 청주 대 김포, 천안 대 경남 FC의 경기가 7월 26일 날 4경기가 펼쳐지고요. 7월 27일 일요일에는 수원과 서울 이랜드의 경기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고요. 탄천에서는 성남 대 전남, 그리고 인천 전용 구장에서는 인천 대 안산의 경기가 열리는 이번 주 주말 K리그2 일정입니다. 이 그 채팅창에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박건화 코치가 또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홍명보 코치진 개편 어떻게 보세요? 어제 발표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싸웠냐? 싸웠냐? 박건화 감독 어디 가냐? 다른 팀 가냐?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해드리면은 계약 종료예요. 그렇죠. 예. 홍명보 감독은 그 아시안컵까지 계약이 돼 있지만은 나머지 코치들은 다 1년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딱 1년이 됐습니다. 네. 예. 1년이 된 시점에서 계약을 그러면은 다시 갱신할 것이냐 아니면 변화를 줄 것이냐에 고민해서 홍명보 감독은 주앙 아로소 수석 코치, 김동진, 김진규 코치 그리고 그 저기 분석 코치 네네. 이름 뭐였죠? 네. 저 김종용 기자 헤어스타일 비슷한 그 이제 코치 요렇게는 가고 양영민 골키퍼 코치하고 이제 박건아 코치는 이제 결별하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 왜 결별을 하느냐? 근데 뭐 양영민 골키퍼 코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골키퍼들이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건 뭐 양영민 코치를 낮추는 건 아니고 조금 더 높은 레벨의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있는 그 포르투갈 연령별 대표팀 코치하고 바레인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한 유럽 코치를 데리고 오는 거고 포르투갈 코치를 그리고 이제 박건아 코치 같은 경우에는 역할적인 부분에서의 애매함이 있었다는 내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박건아 코치는 누가 봐도 수석 코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홍명보의 수석 코치는 주앙 아로소 코치거든요. 그러니까 수석 코치가 아닌 상황에서 역할이 되게 애매해지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은 내부에서의 역할들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대신에 좀 피지컬 파트를 강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코치를 계속 찾고 있었고요. 피지컬 코치를. 그러면서 이제 찾은 인물이 벤피카 A팀 코치, 피지컬 코치를 하고 있던 인물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벤피카 A팀 코치는 어느 부분을 좋게 봤느냐? 이번에 벤피카하고 함께 클럽 월드컵에 참가를 했어요. 내년 이 시점에 북중미 월드컵에서 어떤 선수들의 컨디셔닝이나 피지컬에 대한 데이터, 미국 캠프를 경험했다. 미국 캠프를 경험한 부분을 굉장히 높이 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코칭 스태프를 재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건아 코치는 얘기 드릴게요. 충북 청주 감독 후보였습니다. 네. 충북 청주 감독 후보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서로 이게 안 맞아서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어느 팀이 뭐 관심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충북 청주에서는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 대표팀하고의 계약이 끝나간다라는 얘기가 돌아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최종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